안녕하세요. 컨벤션 기획사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개요뿐만 아니라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실기, 필기 몇 가지 팁들을 같이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그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2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컨벤션 자격증은요, 그 컨벤션 기획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어떤 전문 지식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고요. 또한 아시다시피 이 컨벤션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구사 능력도 함께 보는 시험이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격증은요, 그 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기 그리고 실기 두 가지로 진행되는 형태로 그 자격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일단은 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8월 4일 날 이제 필기 시험이 최종 끝났고요. 연 3회에 진행되는 그런 그 자격증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이 시험을 좀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년도 일정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해당 시험 일자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요. 그 시험 접수 일자가 중요합니다. 그 접수 일자 꼭 확인하셔서 그 늦지 않게 제 시간에 그 시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검정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정평가형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제 소개를 컨벤션 법인 이오컨벡스에서 있는 사업팀장이다. 그 두 번째는 저희 현장에서 기업 현장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해서 그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 업무뿐만 아니라 그 NCS 기준에 맞는 기업 현장 교육을 또 현장 교사들이 실시를 합니다. 단순히 OJT 교육뿐만 아니라요. 그 NCS 교육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 맞춤형 그 맞춤형으로 그 컨벤션 기획사가 되기 위한 각 파트별 직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필기 평가도 있고 내부에 그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모셔가지고 실제 기획서라든지 업무를 이제 할 수 있는 계획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셔서 그에 따라서 자격증이 발급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검정형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평가형은 이 일학습병들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 훈련기관에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검정형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검정형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검정형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필기 그리고 실기 시험 이후에 자격증이 발급되는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그 필기형을 좀 들여다볼까요? 필기는요, 문제수가 10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2시간 반입니다. 앞에 보시는 게 이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과목은 컨벤션 산업론에서 40문항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컨벤션 산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컨벤션에 대해서 어떤 게 컨벤션 산업이고 산업에는 어떤 구조와 구성 요소를 갖고 있고 또 최근 국내 컨벤션 산업의 현황과 해외 컨벤션 산업의 현황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고요. 또한 컨벤션 기획 실무라고 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와서 컨벤션 기획사,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하게 PCO가 사전 그리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묻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앞서 마이스 산업, 제가 마이스 산업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비단 컨벤션이 국제회의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복합 컨벤션이라고 해서 전시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이벤트 실무도 이 첫 번째 컨벤션 산업론에서 같이 출제되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과목은 호텔 관광 실무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호텔, 관광 관련된 실무 용어들과 업무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은 컨벤션 영어라고 해서요. 기본적인 어휘라든지 문법, 그 독해 능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컨벤션 이제 회의를 진행할 때 각각 오가는 각종 문서들에 대한 독해 능력, 이해 능력에 대해서 묻는 이런 세 개의 과목으로 필기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공부 방법은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건 시중에 이 기출문제집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기출문제집 앞에 보여드렸던 이 세 과목 중심으로 해서 기본 개요라든지 정보를 담고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을 한두 번 정도 조금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기출문제집을 사라고 권고를 해드리는 이유는 기출문제를 먼저 계속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가요.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형태로 유형이 나오는지 그리고 기출문제 맨 처음에 푸셨을 때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오답 노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해당 부분을 어떻게 내가 용어를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꼴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시게 되면 그냥 그 개론이 나와 있는 그 과목별로 해석이 나와 있는 그냥 이론만 달달달달 외우시는 것보단 이런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당 그 점수는 이제 20점씩 구성이 되는데요.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때 이제 그 통과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기 부분입니다. 필기는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봤죠. 실기는 무려 6시간 동안 봅니다. 이러한 4가지 내용이 담긴 내용을요. 무려 6시간 동안 실기 시험을 보는 이유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행사, 그러니까 주어진 마이스 행사가 만약에 마이스 연례회의라는 세계 마이스 연례회의라는 행사가 펼쳐진다. 그러면 이 과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획서를 실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기획서, 제안서 작성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따른 영어 서신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사 초청을 요청하는 그런 영문 서신을 실제 써봐라. 아니면 두 번째는 초청된 연사분들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 양력이라든지 발표자를 언제까지 보내주셔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한국 스케줄은 어떻게 조정이 됐다. 이런 내용들,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현장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른 영문 서신을 실제 현장에 작성하시는 그 투트랙으로 이제 실기시험을 보시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기획서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6시간이라는 시간을 드리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포션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을 현장에서 직접 PPT를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PPT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지 사전에 만약에 PPT를 많이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기획서를 프레젠테이션을 PPT로 만드는 작업들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들은 숙지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영문서신 작성 같은 경우에도요. 그 주어진 상황별로 실제 비즈니스 영어 레터를 쓰는 어떤 기본 문장들 그리고 수어들을 조금 숙지를 하셔서 직접 사전에 좀 많이 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별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연습, 그러니까 라이팅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한 세 번째가 지역별 관광지 숙지 및 컨셉을 만들어 보기라고 썼습니다. 어떤 행사가 나올지 몰라요. 그 컨셉, 그 지역별 어떤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컨셉을 녹여서 우리가 기획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그냥 책상에서 그냥만 앉아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어떤 행사들을 봤을 때 난 이 행사를 이렇게 좀 이런 행사장에서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컨셉으로 나 같으면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좀 연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역시나 필기와 마찬가지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시면 이 실기 같은 경우에도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그 예제 문제들 중에 크게 벗어나게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대뜸 뭐 어려운 복합 컨벤션을 기획을 해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 이런 실습 예제를 중심으로 기획서도 만들어 보시고 영문 서신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해보시면 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합격률을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필기 2017년도를 보시면은 76.9%고요. 실기는 46.6%입니다. 거의 30% 이상의 합격률 차이가 나죠. 주변에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시면 필기는 다 됐어요. 하지만 이제 실기 아직 못 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기획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고 영문 서신을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필기까지는 합격을 하셨다가 실기에서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기만큼 실기도 사전에 좀 그 예제 문제 그리고 그 유사 행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시면 그런 작성을 몇 번 해보시면 사실 현장에 가셔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필기 그리고 실기에 대한 두려움은 필기보다 더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앞서 이제 실기 그리고 필기에 대한 어떤 개요 그리고 합격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좀 말씀드렸다면 실제 예제를 조금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기획서를 좀 잡으면 되겠구나를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필기 기출문제인데요. 그 올해 8월 4일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심으로 제가 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컨벤션 산업론 1과목에서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항상 컨벤션 산업론에는 이 등록비 그리고 예산 산출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그 개념이 등록비를 산출하거나 뭐 고정비, 이런 가변비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1인당 최소 등록비를 산출하라는 문제인데요. 참가 예정자는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비용, 고정비용과 그 가변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고정비용은 5억 5천만 원, 가변비용은 예상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 고정비용 같은 경우는요, 그 참가자 수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가변비용은 참가자 수 차이에 따라서 변동되는 비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등록비를 산출하는 방법은요. 5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고정비용 더하기 예상비용이지만 예상비용 고정비용 더하기 가변비용을 더한 것을 이제 5천 명으로 나눈 비용. 그래서 정답은 14만 원이 최소 등록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이어서 이 부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고정비, 변동비, 예산 산출, 계산에 대한 그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 지출 항목에서 변동비의 총합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쭉 볼까요? 임차료, 그리고 초청 연사 경비, 그리고 기자재,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 그리고 오찬, 참가자 기념품이 쭉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설명드렸죠? 여기서 변동비는 무엇일까요? 변동비는 참가자 수에 따라서 변동되는 비용이 변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찬비, 기념품비가 여기서 해당하는 변동비이기 때문에 정답은 1,200불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음은 또 컨벤션 산업론에서 이 유형, 분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 풀어볼까요? 컨벤션을 형태별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컨그레스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아닙니다. 컨그레스는 유럽이나 국제행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요. 두 번째 볼까요? 의견 교환이 자유로우며 토론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을 워크숍이라고 한다. 워크숍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모임이 아니라요. 소그룹 형태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워크숍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정한 문제나 과제, 아니면 이제 뭐 교육 목적, 이렇게 뚜렷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교육 담당자 주도하에 그 참석자들이 서로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거나 또 전원이 또 참석하는 행사 형태가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항도 틀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보기로 좀 넘어갈게요. 4번 보기 읽어보시면 사용된 형태의 모임으로 이러한 형태의 모임은 특정 주제에 대한 기술 진흥이 강연이 이루어진다. 제가 앞서 말씀하셨던 워크숍에 대한 설명이겠죠. 패널은요, 2명 이상의 연사가 같이 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거나 또 패널리스트, 그리고 좌장, 그리고 청중들이 좀 자유롭게 토론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를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에 대한 설명도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심포지엄은 포럼보다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좀 더 형식적인 형태를 심포지엄이라고 한다. 이 부분이 맞는 질문이고요. 쉽게 생각해서 심포지엄이라는 용어는 학회나 이런 의과학회나 의학학회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심포지엄입니다. 포럼하고 유사하게 이제 연사 발표 형태로 진행되는 건 맞지만요. 심포지엄은 보다 조금 일방향성, 그러니까 청중하고 같이 쌍방향으로 의견을 교류하거나 뭐 이런
그런 형태가 아니라요. 좀 일방향성의 좀 강연 위주의 좀 행사가 심포지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텔에 대한 호텔 관광실무론인데요. 호텔 관광실무론 그 문제는 대다수가 이런 용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다수 한 20문항 정도는 이런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매년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텔 용어 중에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2번 커머셜 레이트입니다. 커머셜 레이트는요,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일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행사, 특정 행사에 참가자들이 오셔서 그 지역에 있는 호텔에 우리 300객실을 이 행사 참가자로 조금 블럭을 치려고 해. 우리 이렇게 많이 이제 수량을 주는 만큼 우리한테 컨벤션 레이트, 그러니까 커머셜 레이트로 조금 할인을 해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10%에서 2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일반보다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숙박 예약을 했을 때 제공해주는 형태가 있는데요. 커머셜 레이트는 그래서 공용 요금이 아니라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일종의 용어다. 다음 이제 컨벤션 영어로 넘어가 볼게요. 컨벤션 영어는 기본적으로 일단 독해 능력과 그 어휘, 문법 숙지는 되시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저희가 컨벤션 행사를 할 때 특정 이제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에 대한 질문이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와요. 이 부분은 시중에 팔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컨벤션 주요 영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RSVP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RSVP는 이제 회신이라고 주요 쓰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VIP 분들 참석 여부 확인하거나 이럴 때 RFVP 진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RFVP, 영어를 아무리 잘하시더라도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틀릴 수 있는 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암기를, 컨벤션 영어와 관련된 단어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 다음 이제 실기 예시로 갈게요. 앞서 설명해 드렸을 때 도대체 현장에서 6시간? 그럼 몇 시간 동안 이 기획서를 어떻게 쓰라는 거지? 난이도를 좀 설명을 좀 고민을 하실 건데 물론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필기, 그 시험 문제 출제 풀이집을 좀 보시면 실기 부분도 팔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시 사진과 예시 문제들과 함께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저희 팀에 있는 직원의 실제 이런 준비했을 때, 이 기획사를 준비했을 때 파일을 좀 참고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자료인데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주제가 세계 마이스 총회를 2018년도에 이제 개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홍보 마케팅 전략과 등록 회의 운영 계획을 잡아라라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요. 먼저 컨텐츠를 이렇게 잡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행사가 어떤 기본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할 거고 그다음에 현장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목차순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등록 정책만 쭉 나와 있고요. 인력 배치와 위기 대처 방안만 들어가 있는데 문제마다 상이하지만 실제는 뭐 행사장 조성을 실제 해보라든지 아니 사공간이 없이 어떻게 테이블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스 배치를 할 거면 3m, 3m짜리 부스는 어떤 식으로 이 전시장에 배치를 할 것인지 같이 그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개요 해서 행사명, 목적, 날짜, 일시, 장소, 그리고 주최 주관이 누군지,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참가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를 개최했을 때 뭐 기대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홍보 방안은 기본적으로 어떤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홍보를 하겠다라는 내용. 보시면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요. 내용이 좀 들어갈 부분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기 문제를 준비하실 때 뭐 디자인적인 거를 엄청나게 막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PPT 기능이 숙달되신 분들이라면 뭐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죠. 하지만 내가 조금 손이 빠르지 않거나 아니면 PPT에서 좀 기능적인 부분,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오하열 배치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폰트도 고딕체, 그러니까 명조체라고 해서 흘림체가 아니라 고딕체 형태로 그냥 폰트 전체적으로 맞춰주시고 기본 내용들만 들어가도 합격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완성된 어떤 예시 제안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홍보 전략, STP 전략을 어떻게 해서 참가자 홍보 전략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DB 취합을 할 건지 그리고 타겟팅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따른 목표 수립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가 쭉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장 등록 운영 계획에 대한 수립
답을 볼 수 있는 기획서 장표인데요. 뭐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아마 등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등록, 현장 등록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기본 개요, 그리고 등록 운영 컨셉에 대해서 나오고요. 역시나 등록은 중요한 게 뭘까요? 정확하게 참가자 대기 시간 최소화해서 참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 개요, 구체적으로 앞에 개요가 나오고 사전 등록에 대한 설명이 쭉 프로세스가 나오고요. 어떤 식으로 사전 등록을 받아서 현장에서 안내를 하겠다라는 프로세스 구조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장 등록도 마찬가지고 개요가 나오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참가자 구분별로 VIP, 그리고 현장 등록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회의장 조성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이제 등록 데스크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데스크 배치, 현장 등록 때, 사전 등록 때 어떻게 할 거고 사람들 동선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가 이제 다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현장 업무 배치에서 어떤 식으로 PCO들은 배치가 될 거고 등록은 어떤 스태프들을 몇 명씩 배치를 할 거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제 필기, 실기는 이런 형태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그 맛배기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필기, 실기를 좀 준비하실 팁들, 그리고 저희가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시간 관계상 3가지 정도만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기 준비 팁은요, 이 3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 중심으로 꼭 풀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 개론, 그러니까 거기 문제풀이집,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집을 보시면 맨 처음부터 이론, 아예 생판 이 마이스, 이걸 모르시는 분이 그것만 보시면 준비를 하시다가 자격증 포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독하는 형태로 한두 번만 보시고요. 바로 기출문제를 푸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오답 노트를 통해서 숙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과목별로 3과목을 봅니다. 컨벤션 산업론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반, 그러니까 분류라든지 국제기구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의 조성 형태는 어떤 타입이 있다. 이런 형태를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 관광 실무로는 역시나 용어 및 개념 정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컨벤션 용어는 기본적으로 문법과 어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진 않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RSVP처럼 용어 암기, 컨벤션 용어 암기는 꼭 숙지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문제풀이 집에서 나와 있는 예제 중심으로 실제 기획서를 작성하시고 거기에 따른 영문서신 작성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사별로 기획서를 쓰실 때 이 지역에는 이러한 컨셉으로 조금 이 행사장을 좀 사용하겠다, 아니면 이런 컨셉을 담아서 연출을 하겠다라는 기획 의도가 조금 드러나게끔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T로 작업을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이 PPT 작성에 대한 기본 기능 숙지는 굉장히 그냥 완전 베이지컬리 중요한 어떤 그 숙지는 정말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행사장 조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도형으로 뭐 전문 이제 PCO들은 비지오라든지 CAD로 이제 그리기도 하지만 이제 PPT로 해야 되다 보니까 도형으로 막 일일이 하시는 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갑자기 이제 도면을 작성하라고 하면 가장 어려우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주요 행사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항상 행사 개요, 프로그램, 그리고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같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행사 홈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정말 실제 개최되고 있는 행사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셔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문서신 작성 시에는 그 예제 준비, 1번처럼 기출문제에 관련해서 쭉 준비를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기본 문장이라든지 단어 숙지 해주시면 크게 당이 가서 물론 떨리시겠지만 그 필기, 제가 여기 필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기까지 따시는 게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준비하실 때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많지만요. 이런 나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 오프라인의 자격증 전문 학원도 있고요. 또한 온라인 강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커뮤니티를 좀 적극 활용하시는 걸 권고해 드리는데요. 이 기획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떻게 시험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 해설도 이 커뮤니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마이스 아카데미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최근에 마이스 협회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컨벤션 뷰로 등에서 이런 취업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들으시면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체계적으로 전반 산업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이 나오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4가지 2급 준비 관련해서 독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4가지 방안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히 이제 3가지 정도 그 자격증 관련해서 주요 Q&A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갈게요. 먼저 이런 질문 가장 많습니다. 취업 시 자격증 취득 여부가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 저의 답변은 사실 뭐 대다수의 PCO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 자격증 취득 여부가 취업에 뭐 크게 뭐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 기획사로만 말씀드리면 자격증 여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요. 앞서 필기와 실기 보셨던 것처럼 아예 전공을 하지 않거나 경험이 아예 없으세요. 그런 분들 똑같은 어떤 조건일 때 확실히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계략적으로 내용을 아신 분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취업을 하곤 합니다. 두 번째, 실기 필기 자격증 시험 문제. 뭐 필기나 실기 자격증 문제가 실제 업무에 많이 적용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한 예를 이렇게 들면 어떨까 싶어요. 뭐 수능 준비하실 때 각 과목별로 지금 공부하신 게 뭐 각 그 이제 취업을 하셨을 때 엄청나게 도움이 바로바로 되진 않지만 분명 기본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소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 실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업무에 왔을 때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이렇게 적용이 되네 라고 체감하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적인 전문 지식, 이 컨벤션 기획사로서 업무를 진행할 때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요 Q&A 진행할 텐데요. 자격증 취득 외에 컨벤션 기획사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경력을 쌓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요, 만약에 정말 핏하게 컨벤션 기획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요원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 이유가 컨벤션 기획사는 이제 책상에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문 지식이나 역량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를 했다면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 그러니까 운영 스텝으로 굉장히 많은 마이스 행사들 운영요원 스텝 모집 공고가 많습니다. 실제 회의나 전시나 마이스 행사의 현장을 함께 뛰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현장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구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운영요원 경험을 쌓는 것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컨벤션 마이스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실제 컨벤션 기획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준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3가지 순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내용들을 담지 못했지만요. 만약에 컨벤션 기획사에 기존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지금 제 이 방송을 통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